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묵혜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 관심사는 본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될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은 법에 개정이 잘 없어요. 법에 개정이 없으니까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면서 지문 있죠, 그죠? 글자만 싹싹 바꾸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실전 키워드 특강이 나중에 10월 달에 본 시험에 가서 정답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 드릴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제 앞에 지적 파트가 먼저 나오죠, 그죠? 지적이 맨 앞에 토지의 등록입니다. 이 토지의 등록은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은 50%예요. 33회 때도 출제를 했습니다. 이 토지의 등록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이 태어났다면은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야 되죠. 그럼 국가는 그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국민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토지가 약 5천만 필지가 있다면 이 필지를 전부 다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된 토지를 관리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 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1번에 보니까 이래 나와 있죠. 그죠? 자, 누구는 주체죠. 그죠? 누구는 모든 토지를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그러면 여기서 등록의 주체가 누구냐?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지적에 관한 업무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고 그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아래에 각부 장관들이 있죠.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에 관한 담당자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 국가입니다. 국가. 그럼 여기서 시험에는 등록을 누가 하느냐? 국가. 두 번째, 여기에 모든 토지 이래 나오죠. 과거에 시험에 출제를 할 때 여기다가 관리 토지 이렇게가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 토지가 아니라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 누가 등록을 하느냐? 국장이 등록을 한다. 두 번째는 등록된 토지의 표시, 지번,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토지의 표시죠.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죠. 그죠? 그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어디에다가 신청을 하느냐?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 지적 소관청이에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모든 토지는 등록을 누가 하느냐? 국장이 합니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은 누가 하느냐? 소유자가 합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 소관청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있잖아요. 이렇게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자, 이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에요. 그러면 출제인이 이 동의 쪽이죠. 이걸 이용 이렇게가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용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그러면 33회는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시군구는 지적에 관한 업무를 지적소관청이 시군구잖아요. 이게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빈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이게 33회 문제였어요. 여기서 키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2네요. 지번입니다.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죠.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런데 법에서는 소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좌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4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번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지번은 자,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이 지적소관청의 글자를 고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면 X가 되겠죠. 지번 부여 지역별 일어났죠. 이게 동리죠.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그러면 이 글자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 O, 지적소관청이 동리별로 하면 O,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하면은 X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지번은 북서에서 시작을 하여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맺는다. 여러분들 서라는 거는 좌측을 이야기하고 동이라는 거는 우측을 이야기하죠. 항상 지번을 제가 글자를 쓸 때도 이렇게 우리가 써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좌측이잖아요. 좌측. 그래서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 그러면 이 글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북동에서 남서하면 틀렸죠. 남동에서 북서하면 틀렸죠.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 앞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토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죠. 하나가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그럼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는 만약에 어떤 지번이 있다면 37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번 숫자 앞에 아무 글자도 없죠.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앞에 산자를 이렇게 쓰면 요 앞에 산자를 쓰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앞에죠. 그럼 이걸 뒤에 하면 틀린 거예요. 산이죠. 이걸 임이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앞에 산 이렇게 하면 돼요. 4번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막대기 표시는 뭐라고 읽느냐? 의죠, 의. 여러분들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 1, 2, 3 이렇게 가는 거는 본번이죠. 그죠? 본번. 그런데 1의 1, 1의 2 이렇게 갈 수 있죠. 이게 부번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본번, 뒤에 있는 숫자가 부번. 본번과 부번은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의로 읽는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의로 읽는답니다. 이걸 의로 표시한다 이러면 틀려요. 막대기로 표시를 하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또 이제 5번부터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네요. 그죠? 자,
5번에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에요. 자, 6번에 예외입니다. 예외. 그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만약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여기 본번입니다. 부번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 그러면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은 크게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신규 등록 전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거예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지번이 없어. 그런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가 됐다면 토지가 된 것이고 지번을 부여합니다. 등록 전환이라고 그래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력도로 옮겨주는 게 등록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 이 토지가 산 37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 이걸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줄 때 산자만 없애고 37번을 부여한다. 이러면 틀렸습니다. 왜? 토지대장에는 이미 37번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부여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2개인데 이 2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예외가 적용이 되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읽으면 예외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어느 지역이 있다. 그럼 어느 지역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있잖아요. 항상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끝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끝번호가 1000번이죠.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다. 그러면 30번까지 있잖아요. 한 명이 전학을 왔죠. 그 친구는 당연히 31번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번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끝번호가 1000번입니다. 이때 이 100번지 옆에 새롭게 한 필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돼요. 그럼 끝번호가 1000이죠. 그럼 여기다 1001을 줄 수 있지. 1001을. 그런데 여러분들 이 100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느냐.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1은 합리적 인연이냐? 아니죠. 왜? 지번은 이어져야 되거든. 그 말은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101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1001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 1001을 문자로 말한 게 최종 본번은 1000이었죠.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니까 100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그럼 차선책으로 생각해 보니까 100의 1이죠. 여러분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1001이 합리적이냐 100의 1이 합리적이냐 100의 1이 합리적이죠. 이걸 문자로 말하면 인접 토지의 본번이 이거잖아요. 100이죠. 부번이니까 100의 1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문제를 낼 때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내기 때문에 이 문자를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이네요. 그죠?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수문부터 부번. 자, 여기서는 고칠 수 있는 거는 본번 아니면
부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할은 부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토지가 1000이라는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100번지입니다. 100번지. 이때 이 토지가 이렇게 두 필지로 분할을 했다. 그러면 분할하기 전에는 필지가 하나니까 지번이 하나만 있으면 돼. 분할을 했으니까 필지가 두 개가 됐죠. 그러면 하나는 그대로 이건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0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가 또 분할을 한다면 100의 2가 되겠죠. 이게 또 분할을 한다면 100의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에서 3을 읽을 때 최종 부번은 2번이었죠. 다음 순번부터 부번이니까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는 부번이라고 하면은 O, 본번이라고 하면 X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합병이네요. 그죠?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그럼 여기서 후순위이라면 X가 되겠죠.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죠. 선순위. 여러분들 선순위는 맨 앞 글자를 말하는 것이고 최종 순위는 맨 끝자리 마지막 숫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선순위입니다. 최종 순위가 아니에요. 지번으로 합병을 부여한다. 지번을 부여한다. 9번입니다. 합병의 경우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어느 지역에 필지가 5개가 있어요. 그럼 지번이 5개가 필요하겠죠. 이게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 그럼 합병을 했다면은 합병하기 전에는 필지가 5개니까 지번이 5개가 필요한데 합병을 했다면 한 개만 있으면 되죠. 이때는 가장 앞번호가 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3의 1이죠. 이거는 부번이 있잖아요. 부번은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 7, 9, 11. 그러면 이 본번 중에 가장 선순위는 7이 되겠죠. 따라서 합병 후의 지번은 7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9번에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 그럼 이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할 때 답은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9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9번을 쓸 수 있어요. 신청 안 하면 7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문도 중요해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자, 이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본다면 토지 이동의 지번의 부여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마지막에 지적 확정 청량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지적 확정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파트에서 사업자가 들어가면 그게 공공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농어촌 정비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합니다. 그 청량 이름을 지적확정 청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여기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종전 지번 중 본번이라고 해놨잖아요. 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정했을 거예요. 그럼 지번도 새로 주겠죠. 지번을 새로 준다는 것은 처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항상 이게 시험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지. 부여할 때에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따라서 이 네 개는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신규 등록 등록전은 2개입니다. 지번 부여 방식이 동일해요. 여기는 한 개죠. 여기는 4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이 문구를 아주 자주 출제를 해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럼 문제를 낼 때 3개를 다 읽을 수도 있겠죠. 이 중에 1개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번 변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반대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다음 보기에서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3개를 암기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이네요. 지역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으로 정했습니다. 지번을 새로 줍니다. 지번을 여러분들이 새로 줄 때는 처음 주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사용을 해요.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공사가 준공되어야 지번을 부여하느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냐. 그는 당연히 상식선에서는 공사가 준공되어야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지번을 부여하느냐. 이게 이제 기출문제로 나온 거예요. 사업계획도입니다. 사업계획도. 여러분들 설계도가 있겠죠.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학교 지역이다. 여기는 상가 지역이다. 여기는 단독주택 지역이다.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다. 여기는 공원이다. 이런 게 설계도가 나오겠죠. 그게 사업계획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죠? 지역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문구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적은 여러분들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역소관청. 그러니까 위에는 시도지사가 있죠. 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이때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본다 이 말. 그럼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3가지가 있죠. 이 3가지를 암기해 두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이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이 3개를 꼭 외워 두세요.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13번입니다. 지역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결번대장인데 지번대장이라고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결번대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결번은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학교로 치면 결석이에요. 학교에 오던 학생이 안 오는 게 결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1, 3, 5, 7, 4필지가 있다. 이걸 한 필지로 합쳤어요. 그럼 합병 후의 지번은 1번이 되겠죠. 그럼 3번, 5번, 7번은 없어지잖아요. 없어진다는 게 결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번이 발생했다면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게 결번 대장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결번이 발생했을 때는 결번 대장을 작성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테마 1과 2를 공부를 했는데 1은 있잖아요. 토지의 등록은 시험에 출제를 할 확률은 50%입니다. 지번은 이것도 역시 50%예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4회 때는 지번이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테마 3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